예, 1차 시에서 저희 2차 시에서는 지역사회 지표 중에서도 해외에서의 지역사회 지표 작성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 시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지표 운동이 경제, 사회, 환경 순으로 발전했듯이 지역사회 지표에도 그게 잘 반영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지역사회 지표에서, 해외에서 지역사회 지표에 대해서 이제 유형을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한 200여 개,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도 뭐 20여 개의 대도시에서, 독일에서 20여 개의 대도시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호주도 보니까 호주도 각 주별로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지역사회 지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형을 나눠보는데 이게 좀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유형을 나누려고 하면 분류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 분류 기준이 그들이 어떤 개념을 선택해서 지역사회 지표를 작성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냐, 혹은 웰빙이냐, 혹은 서스테이너빌리티냐, 이 다양한 개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지표를 작성하는데 후원 조직, 그러니까 주도하는 조직이 누구냐. 국내와 비교했을 때 해외 사례의 몇 가지 차이점은 해외 사례에서는 비영리 단체, 또 독립적인 비영리 기구에서 지역사회 지표를 많이 작성합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대부분 작성하는 게 특징인데, 그래서 보니까 NPO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자체의 목적이 뭐냐. 이 프로젝트 자체가 지역사회의 지역사회 지표 정의에서 봤듯이 지역사회가 현재 각으로부터 어떤 동향을 보여왔고, 지금 실태가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떤 식의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를 제시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인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작성 목적이, 말하자면 도정의 업무 평가나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구분해보니까 크게 4가지 유형의 지역사회 지표가 작성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질입니다. 삶의 질, 지역민들의 삶의 질에 포커스를 두는 지역사회 지표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과반수 이상이 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많은 유형이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초점을 둔 지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접근과는 차이가 나는 성과지표, 말하자면 도정이나 시정과 관련된, 군정과 관련된 성과평가,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말하자면 정부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지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보건 쪽에 포커스를 준 건데요. 헬시 커뮤니티, 건강한 공동체와 관련된 겁니다. 이건 주로 모자보건이나 그다음에 부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지표입니다.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삶의 질이고, 그다음 지속 가능성, 그다음 성과 평가. 가장 많이 나는 경우가 헬시 커뮤니티 사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도 다시 또 들어가 보면 이 삶의 질, 지속 가능성, 이거는 개념적인 접근을 취합니다. 지역사회 지표에서도 그런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성과 평가는 예외적으로 평가적인 접근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역사회 지표이기도 하고, 개념적인 접근을 취하는 지역사회 지표와 평가적인 접근을 취하는 성과 지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알려져 있는 지역사회 지표는 대표적인 게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의 사례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가장 먼저 출발했고, 1985년에 출발했고, 그 이후에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의 지역사회 지표, 삶의 질에 초점을 두는 지역사회 지표에 전범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시애틀의 서스테이너블 시애틀이라는 지표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 지표로는 오레곤의 오레곤 벤치마크가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삶의 질 지표의 대표 사례인 잭슨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잭슨빌 삶의 질 지표를 만든 건 JCCI라는 하나의 비영리 기구입니다. 비영리 기구이고 비당파적인 시민 조직이고, 그들이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건
그 시민 공적 영역에서 시민 참여를 통해서 잭슨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JCCI라는 하나의 독립기구를 만든 거죠. 영리기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85년에 시작했고 가장 미국에서도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지역사회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실제로 누가 참여했느냐 그 보면 조직적 기반은 그 JCCI와 그 회원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협력 단체는 잭슨빌 상고회의소에서 펀딩을 했고요. 그다음에 잭슨빌시, 그다음에 이런 기관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은 어떻게 참여했냐? 지역민들은 각종 위원회와 그 프로젝트 팀의 시민 참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도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텀업 방식의 지표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민들이 그 설문조사나 이런 데 다 응답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개발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그 JCCI 그 스텝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지표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원봉사자 모집을 먼저 했습니다. 언론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합의를 도출합니다. 그 합의 도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도출합니다. 하나는 삶의 질에 대해서 조작적으로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도출하고, 이거는 외부 환경의 요인들에 기인한 웰빙, 충족 혹은 만족의 상태라고 이들은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의를 대표할 수 있는 9개 영역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경제, 공공안전, 환경 이런 9개 영역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9개 지표 영역을 기반으로 9개의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지고 거기에 배정이 되고요. 그 태스크포스 팀에서 운영위원회의 멤버가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삶의 질의 중요한 측면들을 측정하는 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지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지역사회 지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출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언론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의 연구활동을 촉진합니다.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기자회견에서 매년 지표 보고서 내용을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표의 추세나 목표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발표회도 열고요. 연간 한 100회 이상의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지표가 우리의 현실 삶에서 어떤 실행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연구를 하는데요. 지역사회의 연구의 중요 이슈의 선정 가이드로서도 이 지표들이 이용될 뿐만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이들 이슈 간의 연관 요인에 대한 신청 연구 보고서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범위한 지역민의 참여뿐만 아니라 지역의 깊숙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지표가 활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단체들을 통한 실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지역 단체들이 어떤 액션을 할 때 기본 자료로서 지표가 이용됐고요. 그 다음에 지표의 추세를 이용해서 우선순위, 프리오리티를 결정할 때나 또 테마를 결정할 때 이게 실제 지역사회 지표가 활용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Sustainability Seattle, 지속가능 한 시애틀이라는 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성 측면에 있는 지표가 잘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오레곤 벤치마크라는 성과 지표,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잭슨빌 사례가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거는 오레곤 자체의 시의 성과 평가에 시 업무에 대한 평가에 주된 포커스를 둔 지표입니다. 그 이름이 오레곤 선샤인이라고 그러고요. 처음에 158개 지표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0몇 개로 줄여졌죠. 90개의 지표로 줄여졌죠. 그래서 이기는 경제, 사회, 환경 관련된 지표들이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성과 지표를 만들 때에 가장 큰 비전이 뭐냐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잘 사는 오레곤이라는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계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좋은 일자리, 굿잡,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 그 다음에 서로 보살피는 공동체, 이 세 개를 목표로 세웁니다. 그 각각의 세 개의 목표별로 그 영역을 설정하고요, 영역별 지표를 선정한 방식으로 선정해서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지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게 번영의 선순환, 말하자면 그 지표인데요. 이 큰 하나의 그 자기들의 가치나 비전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뭐냐면 깨끗하고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고 능력 있는 노동자와 대역력 있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좋은 보수를 제공하는 다양하고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 유치가 되고,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직업과 말하자면 취업 기회를 창출하고 빈곤과 범죄를 감소시키고, 나아가서 좋은 학교와 양질의 공공 서비스 및 시설을 위한 예산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그래서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능력 있는 노동자, 대응력 있는 서비스, 이런 식의 번영의 선순환을 가져가겠다, 이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영역에서 잘 사는 오레곤이라는 그런 전략적 비전에 기초해서 모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서로 보살피고 있는 참여 공동체를 만들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영역을 설정하고 영역별로 각 하위 지표들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그 오레곤 벤치마크의 그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잭슨빌과 오레곤 이것에 대해서 차이점이나 그다음 시애틀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잭슨빌 사례, 삶의 질에 초점을 두는 잭슨빌 사례는 85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시애틀은 90년대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90년대에 와서 환경 지표가 만들어졌다고 했던 시애틀 지표가 9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오레곤도 89년에 만들어졌고요. 개발 주체는 이거는 비영리기관, 이거는 오레곤에서 독립위원회, 말하자면 시에서 주도했지만 그 독립위원회를 꾸려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표 개발은 이런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근데 이 세 가지 이 영역 설정을 한 걸 보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삶의 질에 초점을 두느냐,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느냐, 성과 지표에 초점을 두느냐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경제, 사회, 환경은 다 측정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지역사회 지표에 대한 해외 매뉴얼을 보니까 트리플 버튼 라인, 말하자면 세 가지의 기저 영역이 있다. 그런 경제, 사회, 환경이다. 라고 말하고, 말하자면 어디에 좀 더 많은 지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에 초점을 두느냐,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느냐,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 개는 다 포함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 선정 기준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잭슨빌과 시애틀, 개념적인 이런 지역사회 지표는 보면 시민 참여를 합니다. 여기도 잭슨빌도 대규모 공고를 통해가지고 100여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애틀도 24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최종 지표 수는 100개, 110개, 105개, 90개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잭슨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거는 시애틀 지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내부적 공감대, 시애틀 내에서의 공감대 형성에 좀 더 초점을,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레곤 지표 같은 경우 성과 지표는 해당 영역을 설정하고 목표별로 지표를 선정해서 벽돌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시가 추구하는 그런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말하자면 accountability, 책무성에 좀 더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지표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역사회 지표와 성과 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지표와 성과 지표의 관계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셜 인디케이터가 80년대 중반에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것이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 효용성이 좀 약하다. 그래서 지역사회 지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지역사회 지표에서도 잭슨빌이나 시애틀과 같은 개념적인 그런 그 사회지표 방식의 지표는, 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시정의 평가에 초점을 두는 성과평가 측정이 이 두 개를 점점 연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는 착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사회 지표는 잭슨빌 같은 경우는 그 시민단체가 중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레곤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됐습니다. 여기는 그 지역사회 전체의 번영에 초점을 뒀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 객관 지표를 활용하고 개인의 웰빙과 관련된 생활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이 레벨의 지표, 좀 추상적이고 그 합산된 에그리게이트된 그 지표를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 대기의 질, 출산율.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 레벨의 지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말하자면 시만의 노력으로도 되지 않고 시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그다음 지역의 민간단체, 그다음 기업체와 같은 지역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된 노력들이 있을 때만 이게 실질적인 성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표를 말하자면 공무원들 방식의 성과 지표로 쓸 경우에는 이것을 그러면 시가 얼마큼 책임이 지는지를 명확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독립기관에서 주민 참여에 기반해서 지표를 선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여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과지표는 사회 경제적 그다음에 정책 결정을 중요하게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공적 자료 중에서 정책에 적합하고 또 정책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지표만이 선정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지표로 많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지표를 선정하고 그 보고 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가치가 아닌 그 공무원들의 가치나 관심, 목표가 맞는 그러다 보니까 대의제민주주의 측면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지표의 치명적인 한계는 뭐냐면 결과가 잘 공포되지 않고 공포하더라도 저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말하자면 이게 제가 그 책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과지표는 모든 과정, 지표를 선정하고 평가하고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는 모든 과정에서 폴리티컬한 정치적인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선된 방향으로 그 왜곡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표 선정 방법에서는 지역사회 지표는 버텀업, 주민 참여가 일어나니까요. 근데 여기는 탑다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버텀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개념 틀은 그 주민 참여가 일어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이론적으로 좀 일관성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지역사회 지표는 이게 지역사회의 가치나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고 또 누가 모니터링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이 시장님이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막 그때부터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주민들이 일관되게 하다 보니까 지표 운영 체계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반면에 이런 단체장의 관심이 있는 게 따라서 그 지표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책 활용에 있어서는 그 지역사회 지표에서의 지표는 매우 그 하이 레벨의 지표를 쓰기 때문에 이게 누가 노력해야 되고 어떤 점에서 그 우리가 개선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불명하다 보니까 정책적 활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잘 활용되지 않는 지표는 소멸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 성과지표, 오레곤 성과지표의 경우는 직접적인 정책 반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레곤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지표 체계하고 주정부의 성과 측정을 아예 연계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 배정도 지표 결과와 연계해서 1993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의 10%를 지표 결과와 연계해서 책정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사실은 국내의 다음 차시에서 진행할 국내 작성 현황을 고려해 보면 해외 사례에 몇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3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작성 주체와 관련된 겁니다. 그 해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지역사회 지표는 민간단체의 주도로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런데 이게 공적인 의사결정에 직접 연결의 경로가 부재하다. 이게 시민단체가 주도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정부에서 하는 경우에 있긴 있더라는 거죠. 시정부에서 하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나 그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최적의 방법은 민간 협력 방법의 파트너십이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주민 참여입니다. 주민께 말하면 이게 버텀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그 지역사회 지표는 주민들의 가치, 욕구, 이런 것들이 반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지표에 대해서 그것이 지표 운동 자체가 옹호되고 또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데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의 선택 과정에서 그 참여자의 가치나 관심, 목표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그 지표 작성 결과의 정당성이나 적절성이 과정 그 자체에서 결정되는 참여민주주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성과지표와의 연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페이퍼가 존재하더라고요. 성과지표와의 연계 노력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더라. 그러면 지역사회 지표는 하이 레벨의 지표를 쓰고 성과지표는 좀 더 콘크리트, 구체적인 지표를 쓰게 되는데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거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지표 차원에서 말하자면 삶의 질이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지역사회 지표 측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면 이게 너무 시민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하이 레벨을 하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제한된 지표를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사회 지표는 정부에 의한 성과지표가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왜곡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사회 지표 자체의 존재 자체가 성과지표를 말하자면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민 참여 과정을 통해서 정부도 일반적인 지표와 성과지표를 연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과지표 차원에서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왜곡을 줄이고, 그 다음에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과적 자체를 정부 밖에서 말하자면 정부의 도나 시, 군에서 진행된 그 정부의 성과에 대한 측정을 아예 시민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그 성과지표 개발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시키더라는 거죠. 또 성과 보고서에 대해서도 시민들인데 한류시키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 지표에서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과 지표에서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로지컬 체인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말하자면 구체적인 성과 지표가 좀 더 일반적인 말하자면 지역사회 지표에 어떻게 인과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을 규명해라는 거죠. 지역사회의 여건, 말하자면 지역사회 지표에서 측정되는 그 내용의 개선을 가져오는 정부 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라는 거죠. 이게 말하면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기의 질이라는 게 하나의 지역사회 지표에 있다면 대기의 질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그게 대기의 질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도록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두 개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은 정부와 비정부 기구의 공동 노력으로 추진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다양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지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